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네카의 화에 대하여라는 책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세네카는 기원전 4년경에 로마 제국 초대 황제 아구스투스치아에 있던 에스파냐 부유 기사의 루키우스 안네우스 세네카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변론술로 뛰어나셨는데요. 아들을 정치가가 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을 시켰습니다. 수사학, 변론술, 자연과학, 스토아 철학 등 많은 공부를 하였습니다. 몸이 좀 약했는데요. 그래도 34세에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그러나 메살리나 여제의 음모에 연루되어서 코르시카 섬에서 8년을 유배하였습니다. 이 8년의 유배 생활이 마냥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여기에서 자연과학, 철학 등을 공부하여서 위로문, 화에 대하여, 여가에 대하여,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라는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다시 네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로 부름으로 12세의 네로의 가정교사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 네로가 로마 5대 황제가 될 때까지 가정교사를 하였고 또 10년간 정치적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네로의 잔혹한 그 정치에 힘이 들어서 두 번이나 사임을 말하였으나 네로는 세네카를 안고 결코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였으나 결국은 피소의 음모의 연루를 의심하고 네로의 증거를 찾아보지도 않고 세네카에게 네로는 보지도 않고 세네카에게 반역죄를 지어서 자살하도록 하였습니다. 아, 네로는 스토아 학파의 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스토아 학파는 불행은 결코 우리 행복을 감소시킬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철학은 도덕을 통한 행복감을 추구하는 표방하므로 도덕과 행복의 일치를 강조하였습니다. 또 스토아 학파가 주장하는 윤리적 삶은 신이 정한 우주와 세계의 질서에 인간이 순응하고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네카의 분노론에서 보면은 이 세네카가 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혀 있는데요. 이 분노론은 크리시포스의 정념론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크리시포스는 인상 동의 의욕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고 했는데 외부 자극에 대한 수동적으로 인식을 하고 이 인지된 사건의 속성을 좋거나 나쁘게 판단을 하고 또 의욕은 그 좋음을 추구하기도 하고 나쁨을 회피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세네카의 분노론에서는 특정 사건을 발생을 인지를 하고 이 인지한 사건에 부당하다는 데 동의를 하고 분노를 주기하기로 결심을 하기 때문에 분노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네카의 분노론은 특정한 사건을 발생한 것을 인지해서 그 분노는 이성적 판단의 결과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내고 이런 거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이 스토아 철학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이 스토아 학파는 외부적인 성장에만 관심이 있고 어, 분노할 이유가 없는 여유로운 생활 조건의 사람들의 자기 수양에만 이 스토아 철학은 매력적이다. 분노만 유일한 무기인 이들에겐 어떻게 되나 정의로운 분노가 부정되고 인내가 장려되는 사회라면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복종만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을 던졌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세네카가 동생 노바투스가 화를 가라앉히는 법을 써달라고 해서 이 책을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화를 내는지, 화는 우리 인생에서 과연 필요한 것인지, 화는 인간의 본성인지, 또 화를 낼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는지, 화에 대한 해악은 어느 정도인지, 화는 애초부터 싹을 자를 수 있는지, 화는 어떻게 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화하면 생각나는 거는 이글거림,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또 파르르 떨리는, 부득부득 이가 갈리는 기타 등등의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 세네카는 아이들 교육에 관하여도 이 책에 적혀 있었는데요. 아이들은 자유를 주면 기백이 자라고 칭찬하면 스스로에 대한 기대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오만과 화는 기원이 같다고 합니다. 또 친구들과 경쟁할 때 지지 않으려 하거나 화를 내는 것은 용인하지 말라고 하고 정당한 승리를 하게 하고 익숙해지게 하라고 합니다. 정당한 승리를 익숙해지게 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인 것 같습니다.
또 뛰어난 성적을 거둘 때 으스대게 해서는 안 되고 휴식은 허락하나 나태함에 빠지면 안 되고 또 버릇없이 잘하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 어떤 학생이 나오는데 소리 지른 아버지를 둔 그는 플라톤보다 자기 아버지를 닮게 되리라라고 세네카가 말했습니다. 세네카가 말하는 화를 내는 원인은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화를 내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부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화를 낸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이 무지와 오만함 때문이기도 하고 또 타인과 비교해서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화를 내게 합니다. 화는 우리가 제 발로 그것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화를 내어서 승리하는 것은 결국 지는 것이고 화가 당신을 버리는 것보다 당신이 화를 먼저 버려라고 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남들의 악덕은 바로 눈앞에 두고 자신의 악덕은 등 뒤로 숨긴다고 합니다. 또 폭군이 살인자를 향해 경노하고 불경한 약탈자가 좀도둑을 벌한다. 예, 자기 자신이 죄가 있는 사람이 또 타인의 죄에 대해서 화를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악행에 대해서는 화내지 않고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화를 낸다고 합니다. 정말 이성적으로 그 악행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예, 세네카는 자제력을 발휘하자 나 자신도 이런 잘못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 분명 나도 저런 실수를 한 적 있다. 저런 행동을 비난하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 자제력을 발휘하자고 합니다. 화에 대한 최고의 대책은 세네카는 늦추는 것, 유예라고 합니다.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화를 유예해야 하고 화는 조금만 기다리면 뒤로 물러선다고 합니다. 또 한꺼번에 뿌리 뽑으려 하지 말고 조금씩 뽑아서 버리면 전부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참을성이 없고 절제할 줄 모르는 호사스러움은 화를 부추긴다고 합니다. 또 내게 화를 내면 친절함으로 맞서라. 싸울 상대가 없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승리한 자는 진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내게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대고 어,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생각나네요. 그리고 조심하십시오. 당신의 화가 적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도록 이런 말도 적어 주었습니다. 복수 중 가장 모욕적인 복수는 상대를 복수할 가치조차도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화에 대한 어, 대, 예, 대책은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상대에 대해서 용서를 한다면 내 마음 어떤 곳에도 화가 남아있지 않겠지요. 화를 재치 있게 넘어간 현인들이 있습니다. 이 책에 소크라테스와 안티고노스 모노프탈모스 왕과 플라톤에 대해서 예를 들어 놓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주먹으로 머리 한 대 얻어맞았을 때 대답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언제 투구를 쓰고 집을 나서야 할지 알 수가 없으니 참 딱한 노릇이군 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티고노스 모노프탈모스 왕은 병사들이 휘장을 사이에 두고 자신의 험담을 하고 있을 때 휘장을 걷고 말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멀리 가서 얘기를 하지 그러나 왕이 자네들 얘기를 듣지 못하게 말이야. 또 진창 속에 끌어들인 왕에게 온갖 저주의 말을 퍼부을 때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가서 진창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안티고노스에게는 욕을 해도 좋다. 하지만 자네들을 진창에서 구해준 사람에게는 행운을 빌어주게나. 참 훌륭한 왕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험담을 듣고도 유머로 넘어가고 또 용서해 주는 것. 이거 정말 훌륭한 왕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라톤은 노예에게 화가 났을 때 치켜든 손을 그대로 들고 화를 낸 자신을 벌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화를 낸 상태로는 노예에게 야단을 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정말 화가 났을 때 재치 있게 잘 넘어가는 의인인 것 같습니다. 세네카가 말하는 삶에 대한 최고의 대비책은 마음의 평정심을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외부의 환경이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마음의 평정심을 이루는 것은 정말 힘들지요. 음, 저기 유태인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그 지은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어, 선택, 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내가 선택할 공간이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나쁜 환경의 자극이 오더라도 내가 선택해서 화를 낼지 아니면 용서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넘어갈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어, 어떠한 외부의 환경에 화가 날 상황이 오더라도 최대한 화를 내지 않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네카는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덕목들을 소중히 여기자. 우리가 몸을 돌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어느새 죽음이 지척에 와 있을 테니. 세네카는 늘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죽음을 생각한다면 내 묘비명을 무엇을 적을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은 너그럽게 관용을 베푸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다시 내 마음을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